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고 재치 있는 작품입니다. 필립 맥도날드는 영국의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미스테리와 탐정 소설 장르에서 활동한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탐정 소설의 황금기라고 불리우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또 미스테리 작가의 영예인 에드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작품은 로버트는 언제나 신용을 지킨다입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려 합니다. 그들의 한 가지 고민은 여자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로버트는 언제나 신용을 지킨다. 필립 맥도날드. 이것은 세상이 아직 살기 좋았을 무렵, 이제는 옛날이 되어버린 그리운 날들의 이야기다. 또한 친구와 가족은 그를 빙고라고 불리운 하워드 henton이 어떻게 영국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신부만이 아니라 상당한 미천까지 손에 넣었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너는 영국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웃어 넘겼을 것이다. 하물며 너는 경마 도박사의 딸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데보라 댈런시를 만나기 전의 이야기다. 데보라는 로버트 댈런시의 딸이었고 로버트 댈런시는 그 좋았던 옛날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겠지만 신문 광고에 로버트는 언제나 신용을 지킨다 라는 문구와 함께 실려있는 그 당당한 사진으로 낯익은 인물이다. 하지만 댈런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확실한 소식통한테 직접.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아버지보다 즐거운 화제인 딸 데보라에게 화제를 돌리기로 하자. 그 당시 데보라 댈런시는 단순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니다. 그 방면에 감정가들이 영국의 세 번째 미녀로 꼽을 만큼 굉장한 미인이었다. 따라서 그녀가 빙고에게 준 충격이 전격적이고 영혼을 뒤흔들 정도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도sit 공작 부인이 주최한 자선 가장 무도회이다. 각각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애인이었던 퐁파두르 부인,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으로 분장하고 서로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화려한 그날 밤의 무도회가 끝날 때쯤에는 서로 헤어지기 싫은 기분을 품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튿날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 그 이튿날 밤에는 저녁 식사를 같이 했으며 셋째 날은 온종일 테임즈 강변에서 놀았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둘 다 상대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데보라가 21살이 될 때까지 꼬박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두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데보라는 그 귀여운 머리를 슬픈 듯이 흔들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해요. 당신도 이제 곧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자 빙고가 말했다. 그래요? 왜죠? 당신은 아버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갖고 있는 돈도 스스로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로버트 댈런시는 만만찮은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그리 길지도 않은 빙고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그는 설교와 자신의 성공담과 욕설을 비슷한 정도로 뒤섞은 장강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욕설은 빙고라는 인물 자체와 미국적인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빙고의 눈에는 반짝반짝 윤나게 닦은 커다란 책상 저편에 앉아있는 델런스의 모습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일찍이 어떤 인물이 평했듯이 자수성가한 델런스는 그 풍모와 마찬가지로 남을 대하는 태도도 도무지 요령부득이어서 붙잡고 매달릴 때라고는 없었다. 빙고는 절망한 나머지 6구획쯤 떨어진 세인트 제임스 공원까지 걸어가 공원 연못에 몸을 던지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는 게 고작이었다. 나는 무정한 사람이 아닐세, 델런스가 말했다. 오히려 그 반대지. 자네가 세상 물정에 밝은 젊은이라면 세상에 나가 자기 머리를 써서 단돈 1파운드라도 벌어올 만한 재능이 있는 젊은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지. 하지만 보아하니 자네는 외국 태생의 게으름뱅이에 불과해. 어쨌든 외국 태생의 게으름뱅이가 외국 태생의 게으름뱅이로 일생을 끝마칠 전망밖에 없는 주제에 내 딸에게 정혼한다는 것을 내가 잠자코 허락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이 말과 함께 델런스는 통통한 손으로 책상을 탕 내리쳤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 빙고는 굴욕감을 꾹 참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면 외국 태생의 게으름뱅이가 더할 나위 없는 사위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델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야말로 예의 바른 질문이군. 그렇다면 나도 예의 바르게 대답해 주지. 자네가 머리를 써서 1만 파운드를 벌어오면 그때는 데보라한테 청혼하는 걸 허락하겠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그때까지 내 딸이 자네의 청혼을 기다리고 있다면 말이지만 어때? 알았나? 네, 잘 알겠습니다. 빙고는 대답했다. 이 참담한 대면이 끝난 뒤 두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다. 세 번째로 미래할 때 빙고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 사업의 내막을 좀 알고 싶은데. 내막요? 그게 뭔데요? 빙고가 그 말뜻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자 데보라가 말했다.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인류 도박사예요. 이어서 데보라는 아버지의 사업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다. 로버트는 언제나 신용을 지킨다의 주인공 델런스는 경주마에 돈을 거는 것이 법률로 허용되어 있는 영국에서 최대의 장외, 즉 우편을 이용한 도박사인 모양이었다. 델런스의 고객들이 건 돈은 일주일 단위로 정산되어 토요일마다 그의 부하가 일주일치 수표를 받거나 지불하고 있는데 데보라의 설명에 따르면 지불하는 액수보다 받는 액수가 훨씬 많고 따라서 그녀의 아버지는 이 사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빙고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토했다. 그런데 당신 아버지와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어? 그럼요. 누구나 거래할 수 있어요. 물론 기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거래는 정지되지만. 빙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고객은 어떤 경주마에 돈을 얼마 걸겠다는 편지를 언제까지 우송해야 하죠? 그러자 데보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편지는 경주 전날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유효해요. 물론 전보나 전화는. 그건 됐어요. 빙고는 이마에 주름을 잡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데보라가 사랑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어조로 물었다. 빙고는 느릿느릿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1만 파운드를 당신 아버지한테서 받아내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빙고는 말하고 속으로 덧붙였다.
당신 아버지 모르게.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앱섬 다운스 경마장에 기록적으로 많은 관중이 몰려든 날, 그 많은 관중의 눈앞에서 인기 없는 피잔 티보라는 프랑스산 말이 150대 1이라는 엄청난 승률로 우승하여 더비 경마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의 일이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도박사에게는 최고의 날이었고 델런스도 매우 기분이 좋았다. 수천 명이나 되는 고객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샘 스마일스라는 묘한 이름을 가진 새 고객만이 우승마에 돈을 걸었을 뿐이고 그 스마일스한테는 상당에게 배당금을 보내야 했지만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그것은 양동이 속의 물방울 하나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델런시가 더비 경마의 일을 잊었을 무렵 그의 비서가 헨턴 씨라는 미국인의 방문을 알렸다. 아, 어서 안내하게. 델런스가 말했다. 그리고 2분 뒤에는 헨턴의 은행 계좌에 총액 1,572파운드가 예금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보고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빙고는 델런스에게 싱긋 웃어 보였다. 잠깐 세상에 나가서 머리를 좀 쓰고 왔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데보라한테도. 그가 데보라한테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된 뒤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때 빙고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요. 당신 아버지한테서 경마 배당금을 받아낸 스마일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그는 제 가슴을 탁 때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샘 스마일스. 그의 다른 이름은 하워드 헨턴. 바로 나요. 어머나, 내 사랑. 데보라가 외쳤다. 하지만 어떻게 그 인기 없는 말에 돈을 걸 마음이 났어요? 내가 그 말에 돈을 건 것은 경주가 끝난 뒤였지. 빙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헨턴 부인은 이 주목할 만한 대답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빨리. 마법을 부린 건 아니오. 수법은 크기가 다른 두 장의 편지 봉투였지. 우선 큰 봉투의 오른쪽 위, 그러니까 우표 붙이는 자리를 네모나게 도려냈지. 다음에는 작은 봉투를 그 안에 집어넣고 봉한 다음 내 주소를 썼어요. 그리고는 네모나게 도려낸 부분을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지. 경마가 열리기 전날 저녁에. 이튿날 아침, 그러니까 경마가 열리는 당일 나는 그 편지를 받았소. 그리고 그 안에서 전날 소인이 찍힌 우표가 붙어있는 작은 봉투를 꺼낸 거지. 그 다음은 간단했어. 작은 봉투 겉면에 장인어른의 사무실 주소를 써놓고 경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마일스 명의로 내기를 신청하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었던 거요. 그리고는 당신 아버지 사무실까지 걸어가서 우체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우체부가 떠나자마자 전날 소인이 찍힌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거요. 네, 장난꾸러기. 헨턴 부인은 감격한 듯이 속삭였다. 나의 천재. 두 사람이 그 비밀을 델런 씨에게 털어놓는 것은 몇 해가 지난 뒤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 결과 오늘날 영국에서 우편을 통한 경마 도박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 아이디어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어떠셨나요? 빙고는 로버트가 제시한 도전에 맞섭니다. 돈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성격,
결단력, 사랑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예, 신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증명하는 것의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종종 마음 이상을 요구합니다. 용기, 회복력, 그리고 모든 것이 위태로울 때에도 꿋꿋이 서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사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잭팟이 아닐까요? 빙고는 매력과 선의를 가지고 등장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감동을 준 것은 그의 투지, 추진력, 그리고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머리를 잘 썼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빙고처럼 이러한 시험을 받는다면 결혼 적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훌륭한 혹은 터무니없는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